자, 마지막으로 내란 특검 요즘 내란 특검이 눈에 안 보여요. 김건희 특검이 너무 활약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최상병 특검과 내란 특검은 잘 안 보이는데 내란 특검이 추가로 밝혀냈는데 안보실 대통령 안보실에 있는 안보실 안에서 HID로 별동대를 꾸리고 있었다라는 얘기는 이미 저희가 보도록 하긴 했습니다만 이 대북 정보팀 안에 그 안에 있는 대북 정보팀 안에 무인기 대원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안보실이 무인기 공작을 다 지휘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렇지. 왜냐하면 윤석열이 했다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실에 대북정보융합팀에 무인기 전문가가 배치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2023년 국가안보실이 위기관리센터 대북정보융합팀 구성을 위해서 국방부에 정보병과 무인기 전문가 추천을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합참 소속의 무인기 전력 담당 A중령이 국방부로 전속된 후 대북정보융합팀으로 배치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대북정보융합팀에는 HID 현역 대원도 참여를 했고요. 원래는 국방 담당인 2차장 사나임에도 그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고 오히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1차장이 직접 업무 보고를 수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는 게 이게 2023년도 하반기 때 생기는데 이 특보팀이 그렇죠. 얘네가 처음 벌인 일이 2024년 1월에 이재명 대표 피습이 아니겠느냐라는 의심을 그때부터 제가 계속 주장을 해왔던 거예요. 1월 초니께 맞아요. 2024년 1월 초니께. 그래서 얘네들이 이 짓거리를 하다가 실패하고 나서 추가로 벌린 짓거리가 지금 무인기 관련된 요거를 지휘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여기 와가지고 했었던 이 업무를 봤었던 애는 이례적인 초고속 승진과 표창을 받으면서 승승장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령 진급은 3차 만에 이루어졌지만 대북정보융합팀 근무 중은 1차 만에 대령으로 진급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방 여기서 일하면서 한 2년 만에 2계급을 특진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니 여기 발령난 지 1년도 안 됐을 때예요. 왜냐하면 2023년 11월에 왔거든요. 근데 2024년 그러네요. 9월에 대령으로 진급합니다. 그러면 1년도 안 돼서. 1년도 안 돼서 2계급을 특진을 한 거죠. 이 새끼가 뭔가를 또 알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네, 어디 못 도망가게 잡아놓고 하면 좋겠습니다. 사형이다. 많은 유튜버들이 당시에 서부지법 남동에 참여한 거 알려져 있고 그와 관련한 연결고리가 누구냐, 지령 최우선이 누구냐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동안은 정광훈이까지만 우리가 정광훈이 다 시킨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신인규가 기분이 나빴던 모양이에요. 아니 내가 신남성연대 배인규나 내가 정광훈이보다 영향력이 못한 사람인 줄 알아? 내가 한때는 말이야 슈퍼챗 1등 찍던 사람이야 이러면서 신인규가 아니고 신혜식. 신혜식이 그래서 신혜식이 대놓고 윤석열이 불렀어요. 윤석열이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뒷산 넘어올 수 있으니까 거기 가서 사람 동원해서 지키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기분 나빠서 막 뭐라 그랬어요. 그 녹취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네. 자. 문자입니다. 신남성연대 배인규가 1월 18일 신혜식 대표로부터 교회 쪽 번호로 연락이 와 대통령이 전 목사에게 서부지법으로 모여달라고 부탁을 받았다고 오후 4시 집회를 연기해달라고 연락을 받았다. 이유는 대통령 서부지법 출석이라는 메시지를 배인규가 신혜식으로부터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윤석열이 이 서부지법 사태와 연관이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대통령실에 있는 행정관이 직접 전화를 해갖고 와줘라. 그 서부지법 앞으로 와줘라라. 그게 집회를 연기해서 그쪽에서 집회를 해달라는 요구를 했었다는 거고 나중에 체포영장 지시되는 상황에서도 노조 애들이 넘어올 수 있으니까 니들이 와갖고 선점해서 지켜줘야 된다. 막 이런 요구를 했다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 신혜식이가 막 화를 냈다고 하는 문자 내용을 공개를 하고 나중에 통화도 했었다고 하는데 왜 니들 아쉽고 힘들 때는
아까 얘기한 배인규나 정광훈한테 가서 부탁하면서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나한테는 왜 아무것도 없이 와서 해달라 어쩌다 이렇게 사람 부리듯이 하냐 그러면서 거기에 놓고 신혜식이 막 큰 소리를 친 거예요.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그러면 신혜식이 전체적으로 유튜버들 중에 서부지법의 주범으로 보이는 정광훈이나 배인규에 비해서 조금 소홀한 대접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고 그 상황에서 이미 한번 약간 이 기분이 상한 신혜식이 갑자기 체포영장 저지하러 사람들 보내달라고 하니까 네가 나 알기를 다스로 아냐 그러면서 대놓고 뭐라 그러는 모양을 보였다는 거죠. 중요한 건 정광훈도 그렇고 신혜식도 그렇고 배인규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이 움직이고 서부지법에 모이고 또는 집회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시를 대통령실 행정관이 사실상 직접 전달한 정황이 처음으로 확인된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내란입니다. 사실상 이게 내란 선동입니다. 아니 법원을 침탈해갖고 사법부를 공격해라라는 명령을 내린 거잖아. 그 판사 잡으러 간 거잖아. 이름 말하면서. 그랬는데 방어까지 하려고 했던 주범을 5년 때려주고, 그게 엄중한 법 집행이라고. 그따위 개소리라고 있어야 하지도 않은 정경심 표창장 관련해갖고도 4년을 때린 놈들이, 심지어 실형을 다 살린 놈들이, 정경심 표창장 관련해서도 위조가 아니다라고 하는 증거들이 지금 와서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고 합니다. 판사들 진짜. 이거를 진짜. 이제 와서 찾은 게 아니라 이런 증거를 판사들이 무시했다고 봐야 되는 정황인 거거든요. 네. 간단하게 내용 정리만 해주세요. 자, 법원이 이 표창장 위조로 판단한 근거는 최성해가 표창장 준 적 없다라고 진술을 했고, 그다음에 동양대가 당시에 어학교육원 근무 담당자 내역에 그때는 직원이 없는 공백기였기 때문에 직원이 없어서 표창장 발급 자체가 불가능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법원은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실형을 때린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어학교육원 직원 이모 씨가 대학 교무처에 그 표창장이 발부된 시기에 문서를 보낸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담당자 이름과 내선 번호가 명확히 기재가 됐다라는 겁니다. 즉 조민 씨가 강사로 활동했던 영어사관학교에 대한 이거를 개설을 했다라고 알리는 또는 개설을 하겠다라고 요청하는 문건과 내선 전화가 확인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그때 직원이 없어서 표창장 못 줬다며. 근데 그때 버젓이 직원이 있었네? 직원이 개설한다고 알렸단 말이야. 심지어 한 열흘 있다가는 여기에 사관학교에 와서 공부할 사람, 즉 선출을 했던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학생들의 합격자 명단을 기재한 엑셀 파일이 추가로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일한 거야. 실제적으로 진행을 했고 그 과정을 했고 거기에 합격자가 나왔고 그 합격자들을 상대로 조민 씨는 강의를 했고 그랬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표창장이 발부될 수 있었던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표창장이 있었냐 없었느냐는 문서가 5년 전에 파기돼서 없다 그랬어 지들이. 근데 추정적인 증거로 말하면 그 당시에는 이런 업무를 하는 직원이 없었다 그랬다고. 직원이 있었어. 과정도 있었어. 그리고 외부에서 와서 강의를 했다고 하는 주장이 맞다고 하면 임금은 못 줄 망정 최소한의 표창장이 됐든 뭔 감사 칠해는 해야 될 거 아니야. 뻔히 그걸 다 알고 있고 며느리 삼겠다고도 얘기하고 칭찬하고 평소부터 좋아했다는 이 학장이라는 놈이 최성해가 정치적 목적으로 낙연이가 이거 하나 조국 죽여야 되니까 이 얘기 좀 증언 좀 해줘 그러니까 검찰이랑 짜고 이 모든 것들을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재조사하면 그때 당시에 최성해의 강요로 인해 가지고 그게 없었다라고 증명했던 교직원들 지금 전부 다 제대로 된 증언을 할 거란 말이에요. 사면 받아서 끝났으니까 없던 일도 덮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조국 장관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 보면 난 진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검찰 조사와 판사 판결을 모두 다 100%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야 유죄 나왔잖아. 이게 비판거리라고.
근데 이게 재판이 제대로 됐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억울한 이런 법 집행을 막아야 된다니까. 우리도 똑같이 얘기하지만 이진숙 관련해서 우리가 제기했던 의혹들이 전부 다 조사를 통해서 사실로 밝혀지면 뭐하냐고. 이미 우리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아가지고 허위 사실을 발표한 걸로 해갖고 벌금을 쳐 맞아버렸는데, 그리고 대법원에서 끝내서 그에 대한 진실이 밝혀져도 원복이 안 되는데 벌금이라도 까주든가 이씨. 아무튼 이와 같은 법 집행 또는 잘못된 집행에 대해서 대법원이 끝나도 상고나 거기에 대한 재심을 요구할 수 있는 사심제의 추진이 꼭 필요하겠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인 겁니다. 아니, 판사들 어떻게 조져야 돼, 진짜. 그러니까 검사도 나쁜 놈이지만 장난칠 일은 워낙 많은 놈들이 있다 보니까 나쁜 네. 놈도 있겠지 싶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판사는 사실 몇 안 되는데 진짜 몇몇의 판사 말고는 나쁜 놈들이 대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맞- 그런 놈들이 다 높은 자리가 있어요.